안녕하세요. 비어투어리스트 김태경입니다. 오늘 비어투어리스트 7번째 맥주 리뷰 시간이고요. 오늘은 중국 맥주 골라봤습니다. 맨 왼쪽부터 하얼빈 맥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칭따오 맥주, 그리고 마지막으로 칭따오에서 나오는 라인업 중에 퓨어 드래프트 비어, 한문으로는 순생이라고 쓰여있는 맥주 3가지 골라봤습니다. 사실 이 리뷰를 하기로 마음먹은 이유는 이 하얼빈 맥주가 최근에 국내에 수입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하얼빈 맥주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오비 맥주의 모회사 엔하이저부시 인베브가 소유하고 있는 맥주 회사입니다. 중국에 물론 소유하고 있고요. 중국의 북동 쪽이죠. 동북 쪽에 위치하고 있는 하얼빈 쪽 지역 맥주입니다. 중국 내에서의 마켓 시어는 뭐 그렇게 높진 않지만 그래도 혹시 그런 통계를 보셨나 모르겠는데 전 세계 10대 비어를 꼽으면 중국 맥주가 무려 4개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스노우라고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스노우라는 맥주, 또 두 번째는 칭따오, 세 번째는 옌징 맥주가 있습니다. 북경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팔리고 있는 옌징 비어, 네 번째 하얼빈 맥주, 이게 거의 중국 내에서 4대 브랜드에 속하고 그다음 전 세계 판매량으로 볼 때도 한 7, 8위 정도 할 겁니다. 굉장히 거대한 맥주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뭐 잘 알려지지 않다가 인베브가 오비 맥주 인수하고 국내 맥주 시장에서 이제 수입 맥주들이 크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라인업을 이제 하나씩 둘씩 가지고 들어오기 시작하고 푸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맥주가 이제 하얼빈 맥주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중국 내에서 하얼빈이란 지역을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하얼빈은 동북쪽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중국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춥고 하얼빈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관광객들 하얼빈 이제 눈 축제, 얼음 축제 뭐 이런 거를 많이 상상할 정도로 이제 일본으로 치면 약간 홋카이도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면 이렇게 산 같은 그림들도 캔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산 그림 같은 게 있습니다. 여튼 뭐 아무튼 하얼빈은 춥고 추운 지역에서 맥주를 만든다 이런 게 좀 이제 우리 일본 맥주 중에도 보면 삿포로 맥주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맥주라는 거는 이제 미국 맥주 중에서 쿠얼스 맥주 이런 거 보면 캔에 이제 높은 산 그림이 나와 있죠. 결국에는 이제 춥고 물 좋은 곳 뭐 이런 곳에서 만들면 좀 뭔가 청량하고 맛있을 거다라는 어떤 인식을 주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얼빈이라는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뭐 신선하고 시원하고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맥주입니다. 중국 사람들한테. 두 번째 소유권 얘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이게 보시면 이제 1900년부터라고 써 있습니다. 1900년부터라고 써 있는데 독일 사람들이 중국에 있는 좋은 브루어리들은 대부분 독일인들이 처음에 정착해서 만들었고 여기 보면 The earliest beer brewed in China라고 써 있습니다. 1900년. 칭따오가 1906년인데 그거보다 한 5, 6년 앞서서 만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독일인들이 만들었다가 사실은 소유권이 러시아에 넘어갔다가 이제 스탈린이 나중에 중국으로 일부 반환을 할 때 다시 넘어와서 이제 중국 소유로 되어 있다가 나중에 2003년 4년 경으로 기억을 하는데 당시에 이제 SAB 밀러가 일부 지분을 인수를 했습니다. SAB 밀러가 인수를 했다가 나중에 이제 엔하이저부시 인베브가 다시 재인수를 적대적 M&A를 통해서 이제 소유권을 가져가게 돼서 현재는 이제 엔하이저부시 인베브가 가지고 있고 우리 맥주와 같은 계열의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수는 4.3도로 알고 있습니다. 4.3도. 중국 내에서는 조금 더 낮을 수 4.3도라고 라벨 써 있는데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는 않으실 겁니다. 4.3도고 중국 사람들은 맥주를 조금 도수를 낮게 마시는 경향이 있어서 중국 내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이 있지만 3도에서 4.5도 잘 넘질 않습니다. 중국 맥주는. 심지어 중국에 수입되는 스텔라라든지 이런 맥주는 3도대로 이제 낮춰서 만들어지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두 번째 맥주인 칭따오는 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굳이 많은 설명이 필요 없을 거고 청도 맥주죠. 청도 맥주고 산둥성 지역에 이제 라오샨이라고 노산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산의 어떤 맑은 기운과 물을 받아서 만든다. 그리고 역시 이제 저먼 테크놀로지. 독일인들이 처음에 만들었고 죄송합니다. 제가 1906년이라고 했는데 1903년이 맞네요. 1903년이 맞고요. 작년에 제가 2015년에 숫자를 좀 볼 일이 있었는데 이 맥주가 우리나라에서 판매량이 가장 급등한 어떤 맥주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유를 설명을 해보자면 일단은 첫 번째는 유통이
급격하게 늘어났고요. 칭따오 맥주 유통량이 급격하게 늘어났고 이제 마트나 그다음에 편의점에서 4개 만원 끼워 팔기에 칭따오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중국 맥주이기 때문에 가격이 싼데 이제 우리나라의 슬픈 현실은 우리나라 맥주가 워낙 맛이 없기 때문에 이제 수입이라면 기본적으로 국산 맥주보다 좀 더 프리미엄한 이미지를 갖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중국 맥주기 때문에 가격은 싼데 수입 맥주로 분류가 되어서 그렇게 수입 맥주 뭐 4개 골라 담기 10,000원 이런 코너에 이제 잘 들어가게 되면서 급격하게 유통과 가격 경쟁력이 좋아졌고 세 번째는 이제 양꼬치엔 칭따오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뭐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사람들의 입에 그 수준 계속 오르내리게 되면 그게 판매량이 늘어나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이제 실제로 양꼬치 집들이 좀 인기를 끌었다고 하더라고요. 숫자가 좀 늘어났는데 그런데 가보면 꼭 칭따오 맥주가 비치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칭따오 맥주 판매량이 엄청 늘었고요. 뭐 이건 지금 비밀이 아니고 여러분 아마 그 죄송합니다. 관세청 사이트 가 보면 국가별 그 주류 수입량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맥주 수입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세 번째 맥주는 이제 칭따오 순생. 이건 제가 한 번도 안 먹어본 거라서 한번 골라봤고요. 제가 이마트에서 살 수 있는 수입 맥주는 이렇게 세 가지였는데 중국 북경에 살던 시절이 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북경대에 잠깐 다닌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옌징 비어를 많이 마셨고 스노우 비어는 뭐 전국적으로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정도 옌징, 스노우, 그다음에 하얼빈, 칭따오까지 드시면 뭐 대부분 중국에서 큰 맥주는 다 마셔봤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칭따오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가는데 칭따오 가면 뭐 실제로 뭐 비닐봉지에 맥주 담아서 준다고도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오늘 또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앞에 서론이 길었네요. 시험을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 안 하고요. 이 캔이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사라진 옛날 봉봉 같은 거 마시면 나오는 그런 캔 뚜껑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네요. 예, 위생상의 이유로 많이 사라졌는데 안전상의 이유로 사실 오늘 시음할 맥주들은 굉장히 가벼운 맥주들이기 때문에 제가 뭐 그렇게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저는 좀 약간 헤비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보시면 칭따오는 그래도 조금 헤드 유지력이 죄송합니다. 하얼빈은 헤드 유지가 조금 되는 편이네요. 예, 우리나라 카스나 하이트에 비해서는 그래도 약간은 헤드가 조금은 유지되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은 듭니다. 뭐 그렇다고 뭐 거의 뭐 흔히 저희가 어드정트 라거라고 하는데 이제 쌀이나 그 밖에 이제 부가물을 넣은 라거 종류로서 역시 칭따오가 헤드 거품 유지는 하얼빈에 비해서는 좀 한 수 위인 것 같습니다. 이 리뷰를 하는 목적은 이제 사실 제가 하얼빈 마셔보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갔다가 마침 순생도 있어서 순생도 구입을 한 거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칭따오 순생입니다. 세 번째. 좀 컬컬컬컬 따라볼까요? 오랜만에 라거니까. 병으로 좀 말하기 민망하긴 합니다만 세 가지 다 굉장히 투명하고요.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투명도를 보여주고 있고 굳이 따지자면 제가 뭐 다른 방식에 있어서 뭐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순생이 조금 더 헤드가 있어 보이고 얘는 아무리 가운데다 부어도 이렇게 헤드가 많이 올라오는 스타일은 아닐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칭따오도 역시 가운데 아무리 들이부어도 그렇게 헤드가 살아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순생은 조금 그래도 헤드가 살아있다는 느낌은 듭니다. 참고로 칭따오는 4.7도 4.7도로 알고 있는데 4.7도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순생은 4.3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사람들은 도수를 그렇게 높게 마시지 않습니다. 시음을 해보겠습니다.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하얼빈은 바로 칭따오도 마셔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말을 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맥주들은 뭐 결론부터 말을 하자면 셋 중에 굳이 고르라면 저는 퓨어 드래프트 순생, 칭따오 퓨어 드래프트 순생을 마실 것 같고요. 둘 중에 골라라 그러면은 아쉽지만 저는 칭따오를 고르겠습니다.
왜 하얼빈이 새로 들어와서 이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거의 뭐 맛이 없네요. 예. 그러니까 맛이 없다라면 무미. 사실 이 두 가지의 맛 차이를 평가한다는 게 뭐 거의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칭따오가 약간 더 조금 더 탄산이 높은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알싸한 그 마우스필을 주긴 합니다. 그러니까 입안의 느낌이 조금 더 알싸하긴 하고요. 하얼빈은 좀 그 도수도 4.3도밖에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거의 이제 술의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냥 가벼운 보리수의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예. 순생을 한번 다시 마셔볼게요. 심지어 순생은 약간 아로마도 있네요. 예. 순생은 약간 아로마도 있습니다. 예. 냄새를 한번 막았다 다시 맡아봤더니 홉은 아닌 것 같지만 몰티한 약간 뭐랄까요, 약간 달콤한 몰트의 향이 좀 나긴 합니다. 토스트라고 할까요? 토스트 같기도 하고 빵 부스러기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나는 그런 몰트 질감이 조금은 느껴지는 그런 맥주였습니다. 예. 뭐 제가 좀 급히 이제 진행을 했지만 세 가지 맥주 뭐 사실 크게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얼빈, 칭따오 뭐 맛이 다 거기서 거길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굳이 고른다면 칭따오인데 오늘 의외의 수확은 중국 맥주를 굳이 정말 골라야 한다면 이제 네, 죄송합니다. 퓨어 드래프트 순생, 칭따오 퓨어 드래프트 순생을 고르지 않을까. 얘도 도수는 4.3도인데 얘보다는 훨씬 더 괜찮은 맛을 준 것 같습니다. 예, 오늘 7번째 리뷰 시간 여기까지입니다.